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양자 컴퓨터 실적 발표 후 미친 듯이 상승할 겁니다. 양자 컴퓨터들의 예상 실적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일 방송은 전체적인 양자 컴퓨터들의 뭐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좀 가볍게 한번 다 파악하고 가는 정도로 끝내도록 할 거고요. 향후 이제 보면서 제가 이번 주말이나 해서 한 종목당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자료가 좀 많이 나온 기업들도 있고 안 나온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또 판단해서 또 한번 방송하도록 할 테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보면 알겠지만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 섹터들이 굉장히 흐름이 다 달라요. 흐름이 다른데 그렇다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엄청난 이슈가 있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 뭐 큰 이슈, 뭐 개별적인 이슈가 간단한 게 있는 것들은 있겠지만 지금 뭐 어떤 주가의 급등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나온 기업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전형적으로 지금 오늘자에 상승을 했던 기업들은 3분기 실적이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들. 그나마란 게 이제 물론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 있죠. 마이너스 EPS가 찍힐 수도 있죠. 근데 뭐 전년 대비라든지 동분기 대비라든지 아니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기대되는 뭐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좀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양자 컴퓨터의 실적을 굳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사실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빠지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이제 오히려 빠진 기업들은 실적이 좀 없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3분기에 실적에 대한 하방 압력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기업들이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양자 컴퓨터 미래 성장성 테마지 실적을 보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 오히려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아이온큐는 제가 간단하게도 안 다루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건 4일 전을 봐주세요. 4일 전. 아이온큐 3분기 최악 실적이 예상되는 게 뭔지 왜 어떤 부분인지 이거는 아이온큐만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도 안 보고 갈게요. 그래서 아이온큐는 4일 전에 올려드렸던 이 3분기 최악 실적 예상되는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리게티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현재 리게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현재 보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 지금 엄청나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3분기에는 5센트에 대한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이 리게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가 되는 게 뭐냐? 실적에 대한 손실은 유지가 되겠지만 3분기에는 높은 투자 및 기술 실행률에 대한 완만한 단기 매출 성장이 계속될 거다. 그래서 결국 순손실은 기록했어도 향후 이제 부채는 없었고 자본 조달을 했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4분기부터의 이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다시피 현재 당장 결국에는 손실은 기록하겠지만 전년 대비는 뭐 할 거다. 컨센서스 수익 추정치에 대해서 봤을 때는 86.1%. 그러니까 손실은 지금 지속이 돼도 아까 했던 뭐 한다. 이런 EPS가 결국에는 회복되면서 증가한다라는 거는 실적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리게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파악하면 되는 게 뭐냐? 3분기에 당장 뭐 얘는 손실은 예정되어 있어. 근데 EPS가 꾸준히 전년 대비 회복함에 따라서 앞으로 추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 굉장히 간단하죠. 저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 뭐 사실 이전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MVQ 링크라든지 다양한 모멘텀들도 많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짚고 간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3분기에 뭐 한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미 얘는 이제 리게티 컴퓨터랑 다르게 상용화 가속화를 위해 기록적인 유동성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운영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매출이 이미 전년 대비해서 42%가 증가하고 있고 현금 포지션이 8억 1,900만 달러로 확대된 강력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로 이대로 진입을 하면서 추가적인 이제 실적 기대까지 예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2분기에도 너무 강력했는데 3분기에는 디에브 퀀텀의 실적은 더 클 거다. 근데 뭐 때문에? 어드밴티지 2가 3분기 매출에 크게 기여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실질적인 어드밴티지 2에 대한 실적이 2분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 2분기에 대한 이 보도자료인데 25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0% 아까 증가했다 했죠? 이 사상 최고 현금 잔고를 뭐한다? 어드밴티지 2 출시와 함께 이런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 당시에 이 시스템 출시가 어느 정도 2분기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게 뭐한다? 3분기에 보다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이 될 거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 매출의 끝이 아니라 그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는 양자보안 부분에서 미국 상위 5개 은행에 뭐하고 있다고요? 구매 주문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 매출에 크게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디웨이브 퀀텀은 그냥 하는 얘기가 뭐야? 실적 굉장히 좋을 거예요. 실적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실스크. 자, 실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3분기 매출이 510만 달러 분기 최대다 라고 하면 10월 9일에 이미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게 3분기 실적 발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실스크 같은 기업은 이제 외국계 기업이죠. 그러니까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분기별 실적 발표를 이런 걸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한다라고 하면은 연간 보고서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현황 보고서 위주로 제출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얘네들이 꾸준하게 이 실적을 발표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게 공식적인 실적 발표라기보다는 공시보다는 그냥 실적 보도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10월 9일에 사실 3분기 매출 510만 달러 분기 최대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건 ICRPS 인수 이후에 엄청난 실적을 기록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미 실스크에 대해서는 3분기 최대 말도 안 되는 실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뭐하고 있다?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하반기 되면 그럼 이제 얘가 뭐 하기 시작할 거냐고 하면은 이미 3분기에 매출을 발표했기 때문에 얘도 12월 달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분기 실적에 대한 또 보도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아까도 있죠. 공시간이 그냥 실적 보도 느낌이다. 그럼 이 당시에 뭘 할 거냐고 하면은 아마 이제 3분기에 얘네는 그냥 지금 매출 대충 이 정도 났다 뭐 이렇게 뭐 회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우리 매출 이렇게 났으니까 장부를 다 확인한 게 이렇게 보도를 한 거고 이제 12월에는 회계 기반 정말 회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정말 그래서 영업이익은 얼마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하겠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아마 4분기 지금 이제 3분기 매출이 얼마 났다는 것처럼 4분기 매출 얼마 났을 거다 뭐 이런 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연간 가이던스 뭐 아니면 내년 연간 가이던스 이런 걸 같이 보고할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지금 이미 전년 동기 41% 증가하면서 이미 59%에서 82%의 연간 매출 가이던스의 이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가 1,750에서 2천만 달러를 전년 대비 잡아놨는데 이번 연간 가이던스를 이미 9개월 동안 매출이 거의 1,000이에요. 1,000. 거의 990. 그래서 이번에 1,010 하면은 진짜 거의 최대치 2,000을 찍는다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실스크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뭐가 되어 있어요. 4분기에 지금 이제 실스크 같은 경우가 4분기에 뭐 한다. 이제 또 QS7001에 대한 걸 출시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실적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게티 컴퓨팅은 실적이
안 마이너스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했던 기업이 리게틱 컴퓨팅, D-Wave 퀀텀, 실스크 딱 이 세 개거든요. 얘네 세 개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가 지금 받쳐준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무너지지 않고 받쳐준다라 보는 게 좋고, 그래서 리게틱 컴퓨팅 같은 경우는 EPS는 손실을 기록하겠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오히려 내년 하반기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빠른 회복 성장성을 보일 거다라는 거고, 이제 D-Wave 퀀텀이라든지 실스크 이 기업들은 그냥 매출이 좋음, 그냥 매출이 너무 좋음을 지금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매출에 대한 엄청난 긍정적인 기대는 사실 힘든 상황이지 않나 좀 싶은 게, 일단 BT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미 그냥 저희도 얘기했지만 상장 이후에 한번 급등했으니까 조정을 주는 건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해당 구간대를 크게 안 깨고서 반등 준다고 하면 그게 베스트일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을 어떻게 보느냐를 봤을 때 BT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 사실상 상장된 지가 그렇게 막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3분기 예상 실적에 대한 보도자료들이 그렇게 미국 내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예상 실적이 상장사 중심으로 나오지 비상장사들의 예상 실적을 사실 분석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이런 실적 발표 이런 것들과 함께 BTQ 테크놀로지스의 이 예상 실적 자체가 거의 찾기 힘든 수준이에요.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얘 그냥 지금까지 이 분기별 실적 그냥 이것만 까놓고 봐도 뭐예요? 굳이 얘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지는 않겠구나 라는 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BT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가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애초에 대놓고 지금 최근에도 발표가 나왔어요. 얘도 그냥 결국에 마이너스 수익을 보고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수익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미 정체되어서 전년 대비 수익은 조금 증가하겠지만 아까 했던 마이너스 EPS, 결국에 EPS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는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매출을 1000억을 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억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적자라는 거니까 이게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단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퀀텀 컴퓨팅이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한다. 3분기 그 마이너스 실적도 걸림돌인데 실적을 발표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미 재무 결과가 여전히 역풍에 직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까 있죠. 수익 기반은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매출은 조금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략적인 진정과 자금 조달 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매출은 증가하는 게 보여요. 근데 수익 기반이 여전히 작기 때문에 이미 2분기 매출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났어요. 3분의 1 토막. 그래서 상업적인 견인력이 보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봤을 때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대요. 파운드리 증대에 막대한 투자를 함에 따라 이런 2배 이상 증가했는데 그러면 이게 마진에 대한 계속 하방 압력이 가해지니까 EPS 아까 이제 리게틱 컴퓨팅과 다른 게 뭐다? EPS가 동일하게 마이너스로 찍히겠지만 얘는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뒤로 가도 더 이 손실폭이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지 줄어들 것처럼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런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갔을 때 반등보다는 하방 압력이 나왔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키 퀀텀인가 이제 아키 퀀텀. 자, 아키 퀀텀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도 나오죠. 하반기 매출액이 46만에서 47만 달러라고 예상을 한대요. 이게 좋냐 안 좋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뭐 한다. 9월 30일로 끝나는 전체 회계연도 매출액. 그러니까 3분기까지 회계연도 매출액을 봤을 때 52만 5,053만 달러 정도로 측정을 해요. 근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60만 2천 달러보다 낮다. 이미 컨센서스를 하회했죠. 그러니까 이미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거는 얘네 실적이 증가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거예요. 더디다. 그럼에도 사실 아키 퀀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은 이번에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이런 걸 보도할 때 보고할 때 이제 추가적으로 얘가 밝힌 게 뭐냐? 지금 하반기 매출을 얘기하면서 26년도 회계연도에 약 12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120만 달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지금 이 3분기까지 예상 이게 얼마였어요? 60만이었죠. 지금 52만, 53만이었죠. 그럼 이제 하반기에 46만, 대충 한 20, 30만 때려도 이번 연도 이 회계 연도 매출액이 80만이에요. 80만. 근데 내년에 당장 뭐가 나와 있다? 120만 원이라는 거는 이미 이번 연도 1년치 매출이 뛰어넘을 만큼의 뭐가 나온다? 수익을 창출할 예상되는 체결된 계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는 생기는 중이에요. 물론 얘네가 그걸 다 알죠. 뭐 우리가 기존 계약에 따른 그 뭐 이거 성공적으로 배송을 하고 고객이 계약 조건을 취소하지 않고 지연이나 또는 수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달긴 해요. 어쨌든 이런 게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120만 달러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분명히 긍정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키 퀀텀이 왜 조정이 나왔냐? 얘네 왜 다른 거 올라갈 때 못 올라갔냐? 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생각을 해요. 이걸 발표해버리죠. 10월 20일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7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날 이 소송했던 사람들한테 700만 달러를 합의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뭐가 생기냐? 아, 얘가 뭐가 잘못을 했구나라고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잘못이다라고 봐야 되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얘 같은 게 120만 달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는 이제 얘는 진짜로 아키 퀀텀이 상용화를 떠나서 이제 상업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뭐가 될 수 있어요? 이 소송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합의금 줘버리고 끝내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끝내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소송이 언제 들어왔던 소송이냐고 하면은 굉장히 길어요. 이 소송이 과거 2022년도에 들어왔던 소송입니다. 집단 소송. 집단 소송. 그래서 이게 어떤 소송이었느냐? 투자자들이 그냥 집단으로 갖다 박아버린 소송이죠. 그래서 내용은 이래요. 뭐 제출된 고자 피고가 허위 진술하거나 뭐 다음 같은 내용 은폐했다 주장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양자 컴퓨터 지금 당장 상용화 못 하는데 얘가 당장 내년에 상용화 될 것처럼 투자자들 기만했다, 속였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뭐 지금 기술은 뭐 지금 그냥 뭐 시범 테스트 정도인데 마치 완전히 이거 다 끝내고 이제 상용화 직전이다. 뭐 이런 것처럼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초기 단계 프로토타입에 불과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뭐 기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니네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내가 투자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 퀀텀이 지금 당시에 얘네는 내 화도 날만해요. 왜? 여기서 투자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사실 이 정도 빠졌다라고 소송을 하나 싶긴 하거든요. 아마 여기서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투자했어 모르냐, 여기서 투자했다면 그럴만도 하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질질 끌고 오면서 이때 소송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상용 아까 얘기했죠. 120만 달러 계약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 진짜 이제 뭔가 이슈 하나 딱 터져가지고 상업적 준비해서 이제 딱 날아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은 우리는 이거 이 아키 퀀텀이라는 기업이 사기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키 퀀텀은 그냥 합의금 줘 끝내 해서 이렇게 합의금을 준다라는 거지. 아키 퀀텀이 진짜 잘못했다 안 했다는 법적으로 뭐 분쟁을 한 게 아니어서 이거는 제가 뭐 확답 드릴 건 없어요. 어쨌든 그런 관점 봤을 때 아키 퀀텀은 방금 위에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일단은 실적 기대는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년. 근데 이 리게티처럼 못 올라간 이유는 이 소송 이런 문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앞서 대충 이렇게 요약해드린 부분만 어느 정도 봐도 이해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말이나 봐서 좀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종목별로 하나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